초여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를 담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거기에 향후 미래 가치는 어마무시할 거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거기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일상을 매일 똑같이 반복되면서 지내다가 저희 형이랑 형수님이 저한테 권유를 하셨죠. 2달 안에 읽으면 본인이 타고 있던 차를 와, 저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몇 권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장님 저 계약하겠습니다. 원래는 2억 3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1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날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함으로써 저는 이득을 얻은 거죠. 부동산만 한 500번 넘게 드나들었거든요. 저만의 노하우? 영끌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영끌의 기준이 대체 뭐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융권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네. 저는 이게 얼굴 가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래서 얼굴 노출을 최대한 네. 좀 꺼려 하려고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법인을 또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커뮤니티 대표를 맡으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열심히 사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 대표님 그 인스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 네. 소나무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팔로우 수는 12만 6천 명으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좀 키우고 있는 편이고요. 대표님이 되게 부동산 쪽으로 되게 지식이 많으세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그 꿀팁을 한번 들으려고 와봤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제가 한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근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지금까지 뭐 몇 채를 사고 팔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한 4~5채 정도 네네. 사고 팔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총 7채를 제가 많이 하셨구나. 네, 샀고요. 네. 그래도 한 5채 정도를 이제 팔면서 오. 1년에 평균적으로 와. 대기업 과장님 연봉 정도는 평균적으로 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 지금 어디로 저희 가나요? 오늘 갈 곳은 네. 인천 중에서도 이제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검단 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검단 신도시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또 상기 신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오. 네, 검단 신도시는 아직 이제 완성 중인 단계고 송도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흐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유망한지 얼마만큼 시세가 또 오를지에 대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삼기 신도시에서도 적용이 또 바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 카메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거든요. 얼마나 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이 우미린 아파트가 최근에 8억 1,500만 원 34평 전용 84 기준으로 거래됐고 여기도 거의 8억은 아직 안 찍었어요. 7억 8천 정도까지 시세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이 역세권 기준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다른 곳은 뭐 학군, 학원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역세권 기준으로 상권이 다 발달돼 있고 주변 보시면 중간중간에 상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터널 여기가 신도시 중에 좀 특별해요. 검단은 뭐가 특별하냐, 구획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이 터널을 통과하면 검단 신도시 안에 두 번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봤던 곳이 101역 가칭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102역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형 때문에 단절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를 차 타고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101역의 시세랑 102의 시세랑 나중에 비슷하게 연동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연동되는 차이도 좀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청약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주세요. 제가 여기 청약이 당첨됐는데 얼마에 지금 팔 수 있나요? 네.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야 되나요? 현재 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측정을 잘 못 하시거든요. 여기는 뭐 그냥 아예 뭐 없네요. 이거는 없죠.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전에 101에서 신축 봤을 경우가 옛날에는 다 이랬었어요. 아, 대박이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올해 말부터 입주를 해요.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요? 네. 아, 입주에도 뭐가 없겠네. 여기의 특징을 보시면 101역에 비해서 좀 상권 해도 형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살펴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여기가 좀 완성이 늦게 되는 편인데 나중에 3기 신도시도 지금 가보시면 다 논밭이에요. 토지 보상하고 거기에 터 닫고 아파트들을 이제 다시 올리게 되는데
똑같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제 103의 청약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거기는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거기에 향후 미래 가치는 어마무시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역 분석도 하고 임장도 굉장히 수십 번 또 다녔고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 또 목소리도 많이 기울여서 듣고 있거든요. 저희 어디 가요? 그래도 검단에 오셨으니까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좀 내부를 단지를 좀 구경하러 가볼게요. 대표님,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자, 제가 한창 방황하던 시절 30대 초반에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어요. 혼자 저는 그 전부터 20대 때부터 독립해서 살아가지고 올라와서도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했거든요. 여가 시간에 뭐 했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일상을 매일 똑같이 반복되면서 지내다가 저희 형이랑 형수님이 저한테 권유를 하셨죠. 책을 3권을 주겠다. 이게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한테 3권을 주면서 2달 안에 읽으면 본인이 타고 있던 차를 와, 저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책 이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거랑 부의 인문학 마지막으로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알아요.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약간 마인드셋과 관련된 책인데 저한테 그거를 읽으라고 하면서 저는 좋죠. 그러면서 그때 책을 딱 읽게 됐는데 진짜 신기하게 거기서 책을 몇 권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맞나? 내가 맨날 술 먹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형이랑 형수님 때문에 지금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이런 좀 우연한 기회로 찾아오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에게 영상 편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우리 형수님 두 분의 그 케미를 보고 있으면 언제나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있고 항상 앞서서 멀리 좀 크게 해안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참고를 해서 나도 만약에 좀 더 잘 되면 같이 뭔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저희가 자리에 앉았는데 어떠세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 네. 조경이 되게 구축이랑의 다른 점이 신축의 이런 점이거든요. 진짜 좋네요, 단지가. 저는 지금 원래 일하는 시간인데 일 안 해서 되게 기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그 임장 다니면서 급매물로 5천만 원 정도 최근에 버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네. 어떤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빌라나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있는데 그게 일단 낡았어요. 낡으면 뭔가 뭐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게 재개발 사업인데 그때도 제가 임장을 가는데 주택가나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고 기존에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전에 한번 돌고 오후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갔어요. 가니까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젊은 사람이 또 왔네요 하다가 가용자금 얘기하고 이 금액대 꼭 찾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설합 매물. 설합 매물이 본인 서랍에만 이제 꽁꽁 숨겨놨다가 네. 원래는 보통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좀 가까운 지인들한테 먼저 권유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죠. 이 사람이 원래는 빌라에 살다가 이 금액을 가지고 34평을 사는지 24평을 사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신청하셨던 주인분이 1944년생이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80세, 81살 네, 대신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약간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그런 물정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점수도 안 되는데 34평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넣었는데 왜 소개시켜주나 했는데 그 소장님 뭐라 하셨냐면 지금 커트라인이다. 막 계산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장님 저 계약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발표가 났거든요. 바로 전화 왔어요. 34평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뭐 프리미엄이 원래는 2억 3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1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날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함으로써 저는 이득을 얻은 거죠. 저는 같이 분석하다 보니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궁금하세요? 어떤 건데요? 이게 약간 임장과 관련된 건데 제가 부동산만 한 500번 넘게 드나들었거든요. 좀 저만의 노하우라게 뭐냐면 거기에 약간 저의 분신을 약간 좀 심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저랑 뭔가 마음이 통하거나 말을 했을 때 이분은 정말 일도 잘하고 좀 진실되게 잘하실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분의 마음을 훔쳐요. 계속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안부 인사드리고 하면서 친분을 좀 쌓아요. 왜냐면 몰랐던 사람한테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 주진 않거든요. 2022년도에 엄청나게 임장을 다니면서 그분이랑 또 집도 많이 매물도 보고 모의 투자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약간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가격대가 엄청 떨어졌어요. 한 5억 8천 정도 하다가 이게 3억대로 떨어졌거든요. 와. 하지만 이게 오를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미리 분석을 좀 했었잖아요. 그게 좀 괜찮은 매물이었어요. 좋은 로얄동, 선호하는 동에 층도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일 보러 가도 될까요?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연님 이거 내일 보러 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흘려준 지금 거예요. 당장 와라. 네.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 가격대에 매물이 또 잘 나왔는데 또 하나의 숨겨진 사연이 뭐였냐면 3억 6천에 나왔었어요. 3억 6천에 나왔는데 주말 동안 다른 손님이 와서 엄청 간보기를 했나 봐요. 네. 가격을 좀 많이 깎아달라. 근데 원래 부동산에서는 3억 6천까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손님이 3억 4,800까지 깎아 놓은 거예요. 근데 주말 동안 내고를 해놨는데 연락이 없던 거야. 그럼 결국에는 3억 6천짜리를 3억 4,800에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소장님이 이제 알게 됐고 내일 간다는 전화를 했을 때 오늘 일단 와야 된다. 그 이유는 3번이나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일쯤이면 연락 올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퇴근하고 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소연님 어제 빨리 잘 왔어요. 원래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오늘 점심때 연락 와서 계약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먼저 연락됐다고 연락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친분이 없으면 3번이나 보러 왔는데 그렇죠. 그 사람 우선순위 제껴두고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꼭 결국에는 그분은 뭐 샀는지 아세요? 같은 가격에 이게 90년대 아파트거든요. 꼭대기층 샀어요. 이게 꼭대기층이랑 저층이랑은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보통 한 10% 정도 낮거든요. 이게 잘 안 팔려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이게 여름에는 또 누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결로라든지 습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제가 좋은 거 낚아채가니까 남는 게 이제 그게밖에 없던 거예요. 지금 1년 좀 지났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거래가 한 3건 됐는데 다 4억에 거래됐어요. 여차저차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니까 임장 갔을 때 부동산 소장님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금이 얼마나 됐어요? 현금 들어간 거 5천만 원이 벌써 제가 팔진 않았지만 5천 현재 받았네요. 거래가 된 게 5천이 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갔냐면 제 쌍둥이 애들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기운 좀 얻으려고. 그럼 대표님 신축 아파트 이렇게 임장 돌아다닐 때 볼 때 네. 뭘 봐야 좋을까요? 이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기 전에 이 지역을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게 판단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검단 신도시를 이제 선택했잖아요. 이 안에서도 1019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기서 현재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시세 대비 뭔가 좀 싼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무조건 부동산을 일단 가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그게 있어요. 분양을 받게 되면 처음에 옵션이란 게 있어요. 옵션. 뭐 중문을 달지 아니면 발코니를 확장을 할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지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옵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적혀 있는 게 뭘까요? 이 시스템 에어컨의 개수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잘 몰랐죠? 네, 왜 그게 1번이에요? 어쨌든 부동산은 편하게 거주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파는 시점에 이 살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대중적인 거를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개수가 거실 포함해서 방마다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아예 안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매물은 옵션이 딱 그 거실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세보다 3천만 원이 싸게 나온 거예요. 네이버 매물로 보통은 많이 보는데 거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왔을 때 이렇게 신축 곧 입주한 아파트들은 그 시스템 에어컨의 옵션 설치가 가격대가 좀 많이 싸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좀 저렴한 물건을 잡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여러 번 투자를 해보셨는데 뭐 실패 사례나 그런 걸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거요? 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실패는 뭐냐? 저는 남의 말 듣고 샀어요. 내가 스스로 지역 분석 없이. 근데 네. 그 누구냐? 그거는 강사님. 은연중에 강의할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듣기에는 자꾸 언급을 많이 하시네? 라고 해서 지역을 제가 분석하지도 않고 지방이었어요. 지방. 그냥 그 비슷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근처에 있는 분양권을 산 거예요. 네. 두 번째 오류가 뭐냐? 단톡방에서 그 네. 지역 단톡방이 또 있어요.
그런 지역 톡방에 들어갔다가 거기는 무조건 오를 거다. 거기서 세뇌당하셨군요. 네, 그게 제가 잘 모를 시절에 네. 네. 지금은 안 그러죠. 네.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또 팔 수 있을 줄 알고 그 시점에 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다행히 그때 또 전세 맞추고 하면서 잘 어떻게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때 또 했으면 신용 불량이라도 됐을 수도 있고 되게 큰 위험이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즘 영끌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 영끌의 기준이 대체 뭐예요? 영끌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융권에서 네.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제한하고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이 LTV라고 해서 네. 대출이 한도가 이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냐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집이 만약 10억이에요. 우리가 비규제 지역으로 했을 때 LTV가 70%예요. 그럼 네. 10억에 70%면 7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했을 때는 7억까지 해주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거기서 이제 뭘 보냐, 이 사람의 연봉에 따른 이자에 감당하는 걸 보겠다 라는 게 DSR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DSR은 숫자가 보통 이제 40%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연봉에 따라서 감당 가능한 이자 최대치가 내 실수령액의 50%예요. 50%. 만약에 내가 350 벌고 있다. 그러면 한 170? 대략적으로 연봉의 7을 곱해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봉이 5천이면 한 3억 5천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다. 근데 나는 뭐 원리금 이자 감당 가능하면 그 정도까지 받고 내 종잣돈 더해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대출 전략에 따라서 제가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억대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8억대, 9억대까지 살 수 있는 게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검토를 좀 자세하게 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촬영은 어떠셨어요?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네. 분량 다 나왔다고 그만하자시길래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네.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더 여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찍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또 촬영 와주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되게 저도 즐거운 시간 또 이런 유튜브 찍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도 잘 옆에서 보조해 주셔가지고 네. 얘기를 또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네,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꾸준하게 내 집 드나들듯이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이런 기회에 부동산을 또 가면 많이 반겨주시거든요. 바쁠 때는 신경도 못 써요. 네, 그래 이렇게 좀 조용할 때, 잠잠할 때 부동산을 좀 많이 가시면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저희 이제 코즈부 채널도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 저 소나무유도 많이 좀 좋아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